관련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건데요. 김 변호사님, 검찰이 청와대에서 얻고 싶었던 자료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유가 일단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나타난 그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7년도 8월에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하다가 그해 이제 10월에 중단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유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찰했는지 거기에 이제 감찰의 어떤 진척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아마 보고 자료가 있을 거고요. 또 관련된 포렌식,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폰에 관한 포렌식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얻고자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감찰이 두 달 만에 중단이 되었는가? 이것은 감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첩보 문건의 어떤 생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 경찰청까지 이 문건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로부터 한 9번 정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고를 받게 됐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아마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이것은 이제 물론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예요. 그런데 청와대 자체는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는 걸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워낙 기밀이 많은 곳이니까 최고 권력부니까 그냥 막 뒤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런 걸 주십시오 그러면 내주고. 근데 달라는 대로 정확하게 내줍니까? 그럼 있는 자료는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없는 자료는 주지 않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그 자료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국가의 기밀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일부 언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제 일부 자료는 좀 폐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폐기된 자료는 안 줄 수 있죠. 그러면 주지 않으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찰과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그런 보고 문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정도 문건이라도 얻어가서 아마 그걸 분석을 해서 향후 수사를 하는데 참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도 나왔습니다만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돼 있는 거 12월 1일부터 분명히 규정이 시행되는 거 명심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경고도 하는데 직접 청와대로 와버렸으니까 둘이 신경전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가 계속 연일 언론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수세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모든 언론이 청와대 관련 의혹 또 청와대 개입설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세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으로 어떻다. 조국 전 수석 관련으로 어떻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건건이 반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 반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덩어리입니다. 하나 검찰을 향해서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 안 하게 돼 있다. 검찰 개혁하기로 돼 있지 않느냐. 지켜라 이 얘기고요. 그럼 지금 현재 피의사실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발로. 두 번째로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마라. 여기서 오늘도 또 청와대 반박 자료를 냅니다. 조선일보와 이제 전면적으로 오보에 대해서 이제 이 사실 공방을 또 벌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청와대는 지금 이대로 흘려보내 두면 모두가 다 이제 청와대 내부의 의혹설로 지금 뒤덮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전 청와대 행정관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이게 더 아주 크게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또 야권은 공세를 하죠. 고인의 연결식이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가 왜 자꾸 입을 여느냐. 근데 청와대는 지금 이제 잘못 퍼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하다 보니 지금 누가 봐도 국민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검찰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류품을 서초 경찰서가 확보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이례적으로 서초 경찰서에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오죠.
그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틀 만에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임의 제출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청와대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소통이 오가도 될 만한데 영장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내어놓으시오. 청와대는 모든 절차에 협조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언론전으로 본다면은 이게 마치 정말 충돌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니까 계속 청와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보도상으로는 뭐랄까요? 짐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의 큰 부담을 검찰이 모를 바가 아닌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이 기관차처럼 직진만 하고 있는 것인지 완급 조절은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좀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김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겁니다. 네. 신경전으로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거에 마지막 검찰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로 판단하시는지. 일단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길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검찰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사 자체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거고 살아있는 권력과 어떻게 보면 대립 보이는 구도를 연출을 하게 되면 결국 검찰 자체도 뭐 모든 국민이 검찰이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빨리 좀 수사를 끝내고 싶었다 하는 그런 타이밍에 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물론 고인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경찰도 수사 대상이고 또 청와대에 전에 있던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이 수사 대상이니까 이제 빨리 이걸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아마 뭐 어떻게 보면 뭐 욕심이 좀 앞섰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아마 불가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취하기가 힘들어요. 준다고 해도.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임의제출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임의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랄지 누군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보수단체에서 할 때도 협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임의제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압수수색이 꼭 청와대를 향해서 뭐 고강도로 하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형식은 압수수색을 법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일단 휴대폰을 좀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게 검찰과 경찰의 어떠한 검경 수사권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신경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이 사실은 휴대폰을 이제 검찰에서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한테 있죠. 또 만약에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원에 청구한 법원에서는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해줬는데 경찰이 한 거에 대해서 또 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의 상당히 기싸움이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울산경찰청 사건의 수사는 정당하다.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법원도 좀 애매해지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럼 니들이 가져가서 수사했는데 다음 날 뺏어갖고 또 아니다 니들이 가져가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참 난감하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정치하지 마라. 분명하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걸 정치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그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몸부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게 제 공감이 되는 게 검찰이 어떤 수사인들 빨리 끝내고 싶지 부담스럽지 않고 질질 끌고 싶은 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임하는데 지금 이 여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지금 이 고소고발 들어간 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제 수사하나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왜 안 파도 되는 걸 파서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불리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1월에 이첩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6월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지금 수사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총선 개입이라 그러겠죠. 그럼 왜 11월, 10월, 9월에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언제 고소고발이 들어갔습니까? 그 검찰이 지금 1월, 2월에 만약 수사 시작한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건 왜 빨리 안 해요? 시간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총선이 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당 의원들은 아니 고소고발한 게 언제인데 저거 좀 빨리 수사 끝내고 이 의원들은 빨리 면책돼서 선거 준비하고 정말 주도한 이제 소수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고 진위가 빨리빨리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계속 질타를 안 한 게 아니라 요구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혼자 셀프 출석을 해서 묵비를 행사했고요. 예. 진술 거부를.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 갔다 왔고 이제 원내대표도 끝납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당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선관위도 모르잖아요. 검찰만 알잖아요. 예. 이거는 왜 시간이 데드라인이 없는데 지금 왜 청와대 건 뭐가 이렇게 급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의 어긋난이 편향적인 것이고 편향적으로 느껴지다 보니 여당이나 국민들 일부에서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검찰의 행동 아니냐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원죄가 검찰 조직에 있는 것 아니냐. 이 검찰에게 좀 제가 따져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좀 따져 묻고 싶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일단 그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거 자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하고 등을 쥐고 싶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이 타키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경심 교수랄지 가족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울산경찰청 하명 관련 의혹 사건, 그다음에 감찰무마 사건에서도 사실 민정수석실이 다 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참에 민정수석과 관련된 조정권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없던 것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고소고발이 된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아마 울산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예. 이거 민정수석에서 하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보고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건 자체에 어떤 관계된 사람이 주로 청와대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올려보내라. 그래서 이걸 중앙지방검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선거에 대해서 개입, 조작 이것은 정권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사실 하명 수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 아니에요. 감찰 무마가 됐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언론이 좀 오버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자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관 두 명이 울산을 갔잖아요. 예. 근데 울산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검찰 정도에서 울산에 갔다더라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왜 갔느냐? 이거 하명 수사 때문에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원래 의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하나는 첩보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건 SNS를 통해 받아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편집을 했고 추가한 것은 없다. 근데 행정관이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래고기와 관련해서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래고기와 관련된 작성된 보고 문건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자체를 처음에 의혹이 있을 때 초기에 대응을 했다라 하면 이 의혹이 이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조금 이제 청와대 대응 방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건 민정수석실이에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면 민정수석실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청와대에서 대변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청와대가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이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서 한 얘기를 고민정 대변인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듣고 한 얘기로 그렇죠. 다 볼 수 있죠. 거기서 예. 의문난 걸 기자가 물어보면 고민정 대변인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석실의 체계, 직제 그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말이 막힌다랄지 아니면 모순된 얘기를 하면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잘하는 건 민정수석실이고 담당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예. 이런 언론의 어떤 확대 재생산이랄지 비약적인 게 나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이 네. 민정수석실에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네. 해야지라고 한 거나 어떻게 네. 보면
맥이 좀 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무마를 하자고 했든 무마가 아니라 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냥 끝내자라고 했든 모여서 얘기하면 결국 결제는 민정수석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그랬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대응을 하면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조문도 이제 이 김 수석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이 행정관 돌아가신 고인 일했던 것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청와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나 혹은 그 밑에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전임자 때 벌어졌던 사건을 옹호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고민정 대변인이 이 설명에 한계가 있지만 대응을 하고 오늘도 보시면 백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정실 관계자가 나와서 굉장히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 혼자 다 이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은 민정실 관계자가 와서 기자들을 직접 대응하면서 당시의 설명들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 민정실에 있던 행정관 A 씨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느냐? 캠핑을 함께 했던 이 과거에 공직자로 일했던 인물,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안면이 있는 인물로부터 받은 것을 SNS 메신저로 받아서 전달했고 가공된 것이 맞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변인실은 공식 채널일 뿐이고 민정실에서 백브리핑이라든가 이제 백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청와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가 늦게 대응한 것 같다는 이 김 의사님 말씀에 저는 좀 정반대예요. 일요일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월요일부터 등장해서 월, 화, 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정실의 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하고 이 문서 생산 과정까지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가 나와서 또 기자들에게 일문일답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이 이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의혹이 나온 게 지금 이 수사관의 죽음 이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언론상에서 제기되는 것이 첩보 문건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민정수석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생생 경위돼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고민정 대변인 설명은 며칠 전에야 그 행정관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것 같기도 한데요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이 굉장히 늦어졌다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와대 실수를 뭘 볼 수가 있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경찰로부터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고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체는 사실은 팩트를 모르고 나온 거죠. 경찰에서는 9번 보고를 했고 선거 전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응 방법에 있어서 잘못했다. 그리고 언론에 좀 화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청와대의 어떤 직원들의 그런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그럼 조국 전 수석은 지금은 침묵을 지킵니다만 곧 나와야 되겠군요. 아마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제 거기를 검토를 하다 보면 백원우 전 민정수석은 이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이요. 비서관의 진술을 다 듣는 그러한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감찰부만 이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또 부를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또 자료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또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 진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 장관에 대한 소환은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임박했다고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어떤 약한 고리나 허점 같은 것을 발견해서 모아가지고 따져 묻을 준비가 다 됐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검찰은 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